어제 한림대 이재갑 교수가 출연을 했죠. 그 와중에 댓글에 이렇게 달렸습니다. 코로나19는 무기한 불치병 같은 느낌이 든다. 근데 이게 코로나19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태를 맞이해서 각종 허위 정보,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마치 이게 홍수가 났을 때 오수, 폐수 방류하는 느낌이에요. 이 기회에 좀 버려보자 하고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팩트체크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문가 모셨습니다. 선정수 기자, 선정수 팩트체커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방송은 갈수록 늘고 있나요, 지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부인분께서 뭐라고 했나요? 뭐 조금 좋아진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조금 좋아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코로나19 무기한 불치병 같다 말씀하셨는데 예. 절대 무기한 불치병 아니고요. 아닙니까? 네, 언젠간 종식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한테 지금 훈계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가짜 뉴스도 언젠가는 종식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언젠가 종식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죠. 끝이 없습니다. 사실 허위 정보 가짜 뉴스는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굉장히 비슷해. 사실은 방역을 하는 겁니다. 네. 팩트 체크를 한다는 건 방역을 하는 거고, 그래서 방역의 최전선에 서 있는 우리 선정수 기자 모셨고요. 자, 오늘은 진짜로 코로나19와 관련된 것들을 가져오셨네요. 네. 팩트 체크를. 첫 번째는 뭔가요? 준비되신 게. 요즘에 이 자가격리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예. 화가 많이 나신 분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예. 한국이 호구 나라냐 이런 내용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국이 호구 나라냐? 네. 한국이 호구다. 이거 호구라는 말은 일단은 공식 용어는 아닌데 네. 이제 일상적으로 쓰기에는 속절없이 이용당하는 사람 요 정도로 그렇군요. 속절없이 이용당하는 남들이 막 흔들어댈 수 있는, 막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거다. 이게 무슨 맥락인가요? 저 내용이 지금. 청와대 국민 게시판 등 여러 곳에 그 해외 입국자들을 제발 좀 금지해달라 이런 내용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해외 입국자들이 들어오는데 그 입국자들이 공짜로 검사도 받고 공짜로 숙식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호구가 돼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한국에 들어오려고 한다. 한국이 코로나19 피난처가 된 것 아니냐? 된 것 아니냐라는 게 누가 주장을 한 건가요, 저거가? 청와대 국민 게시판에는 주부라고 이제 자처하시는 분이 장문에 글을 올려놓으셨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봉쇄당하는데 다른 나라들이 많이 입국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봉쇄당하는데 왜 들어오는 외국인 치료비까지 우리가 우리 세금으로 대야 하느냐? 차라리 그 치료비 대줄 돈이 있으면 우리 내국인들한테 나눠줄 긴급재난지원금 10만 원씩 더 줘라. 이런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 왜 외국에 퍼주게 하냐. 지금 한국 국민들도 지금 제대로 치료 못하는데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사진들이나 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런 데 광범위하게 퍼졌죠. 네, 예, 그래서 실상은 그래서 어떤 거 아닌데 가짜 뉴스라기보다는 어쨌든 저런 내용들이 있었고 저게 이제 실제는 어떤지를 좀 말씀해 주시죠. 분노를 표출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4월 1일을 기준으로 정부가 방역 대책을 전환을 하면서 이제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나라에서 출발한 해외 외국인들은 14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 격리하도록 대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외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다 자가 격리를 해야 된다. 근데 그 비용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외국인들 경우에는 집이 없지 않습니까? 자가 격리를 할 집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 격리를 하게 됩니다. 시설 격리를요. 근데 비용은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됩니다. 자신이 부담해야 된다. 그 전에는 그러면 정부가 지원을 해줬어요. 그 전까지는 유럽과 미국발 외국인들에게는 그 시설 격리 비용을 정부가 지급을 해줬었지만 이제 그 대책 바뀌어가지고 4월 1일부터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시설 격리 부담을 자신이 부담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런 비판이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게 오히려 그 외국인들이 이뻐서 너무너무 우리가 그 외국인들 사랑해요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한국의 방역을 위해서 사실은 격리를 하는 거였잖아요. 그게.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 만들어진 취지가 예. 외국인들에게 대해서 감염병에 대한 진단, 치료 이런 비용을 외국인 네가 부담해라 하면 이분들이 숨습니다. 말을 안 듣고 예. 나 돈 없는데 그러고 갑자기 숨어버리면 증상을 감추고 숨어버리면 예. 이분들이 지역사회의 감염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국인들에게 피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군요. 이 감염병 사태에 있어서는 예. 감염병 의심자들을 자꾸 드러내게 하고 진단받게 하고 치료해야지 그것을 확산으로부터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원래 감염병 예방법에도 그렇게 예. 되어 있고 WHO도 그렇게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저렇게 일부에서 왜 퍼주기 하느냐 하니까 정부가 사실은 법을 어떻게 보면 정부가 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예. 자기 부담을 하게 했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저렇게 공격을 해야 되니까 예. 좀 어쩔 수 없이 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보면 공중보건보호를 위해 여행자에 대한 검진, 격리, 검역 등에 대한 비용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에 대해서는 확진될 경우에 치료비와 검진비 국가가 부담하도록 중앙 정부가 부담하도록 예. 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법조문을 복지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반드시 국가가 부담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비용을 부담했을 때 지자체가 부담해야 되는지 중앙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지를 규정해 놓은 것이지 부담 의무를 지운 조항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권 해석을 그렇게 예, 했군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뭐 지금 현행은 어쨌든 그래서 예. 자기 부담, 자가 부담으로 지금 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가 뭐 좋다 나쁘다라는 평가를 하기보다는 예. 한국을 위해서 외국인한테 지원을 해준 건데 자가격리 부담을 그렇습니다. 이거를 예. 퍼주기다라는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거는 좀 적정하지 않다라고 해서 지금 팩트 체크를 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는 좀 어떤 걸 가져오셨나요? 다음 뉴스는 또 이 보수 싱크탱크를 자처하는 싱크탱크 맞나요, 예. 거기? 뭐 정체가 불분명하긴 하지만 예. 그분들이 주장하신 코로나19 임상 정보를 정부가 공개를 막고 있다. 이런 예. 내용입니다. 가로 세로 연구소 맞죠, 거기가? 예, 맞습니다. 싱크탱크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예. 제대로 생각을 제대로 하는지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일단 이건 더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영상이 있다니까 예. 코로나 임상 정보를 정부가 공개를 안 하고 막고 있다라는 그 주장을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한번 보고 한번 우리가 네. 얘기를 해보죠. 지금 이 정권이요, 임상 정보를 공유를 안 해요. 예. 임상 정보를 정부가 틀어지고, 뭐 이렇게 좀, 전문가들한테도 알리질 않습니다. 소수의 그 이너서클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 정보에 접근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소수한테만 지금, 공개되어 있다. 정작, 대한민국의 다른 수많은 의사들은 전혀 그 내용을 들여다보지 못해요. 근데 제가 궁금한데 저분은 누군가요? 저분이 저 가로세로 연구소 아침 방송에 예. 매일 출연하시는 뭐 일명 간결 씨라고 하는 분인데 저는 강용석 씨만 유명해서 코너가 많이 있습니다. 코너가 많이 있어요, 이거저거. 제법 그러니까 싱크탱크라고 제법 이거저거 하나 보네요. 예, 뭐 코너가 많이 있지만 이게 뭐 싱크탱크라고 뭐 어쨌든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런 주장들이 나왔어요. 정부가 코로나19가 이제 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가 얼마 동안 기침을 했는지, 열은 얼마나 났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완치가 됐는지 이런 정보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정부가 혼자 꽉 쥐어지고 의사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정부는 도대체 뭐 하는 정부냐. 아주 극소수만 지금 이 정보를 틀어주고 있다. 이런 주장이죠. 그런 주장입니다. 먼저 임상 정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임상 정보는 김준일 앵커 말씀하셨듯이 그 병원에서 환자가 진단을 받고 치료받고 완치되는 과정까지 일어난 모든 정보들이 모인 게 임상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이 환자가 어떤 증상을 보였다, 어떤 약물을 투여했다, 또는 어떤 처치를 했다, 이런 정보가 쌓여 있는 것이 그 환자의 임상 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게 이제 데이터가 쌓이면은 예를 들면은 이 약물을 썼더니 좀 더 효과가 많은 것이 어느 정도 데이터적으로 증명이 됐다. 이런 거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사들이 봤을 때, 저 의사는 이 환자를 치료하는데 이런 방법을 썼구나. 참고를 할 수 있는 참고 자료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정보가 이 임상 정보 틀어막고 있으면 문제인 거 아닙니까? 문제죠. 예. 하지만 지금 현실을 좀 파악해 봤더니 예. 임상 정보를 공유할 정보가 사실 없습니다. 공유할 정보가 없다니 확진자가 10,000명인데요. 예. 하지만 이 대구 경북 지역에 지금 환자가 몰리면서 8,000명 정도 몰렸죠, 그쪽에. 이쪽 대구 경북의 의료진이 과부하 상태에 빠지면서 이 임상 정보라는 것이 그 데이터베이스를 전산 정보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개별 의료진이 오늘 이 환자를 이렇게 치료했습니다라고 입력을 하면 그게 시스템에 모이고 그게 이제 그 확진 환자들이 치료하는 의료기관에서 접근을 해서 그 임상 정보를 열람을 할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인데 지금은 이 대구 경북 의료진들이 일손이 없어서 뭐 지금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휴식 시간도 부여되지 못해서 뭐 탈진하는 장면 이런 게 많이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분들한테 이 임상 정보도 입력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임상 정보를 정부가 나만 몰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상 정보가 지금 입력하는 의사가 없네요, 별로. 그렇죠. 일손이 딸리는 딸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지금 환자 치료하기도 바쁜데 그렇습니다. 의사들한테 임상 정보 안 하면은 당신 뭐 징역형이야, 벌금형이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잠도 3시간밖에 못 자는데 언제 임상 정보 입력하고 있겠습니까? 임상 정보 입력하는 항목이 이 코로나19 관련해서는 66가지 이른다고. 66가지요? 예. 그래서 그걸 일일이 입력하려면 뭐 밤새 입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좀 여유가 있으면은 사실은 의사들이 할 텐데. 그래서 일선 의사들이 지금 이 가세연에서 주장하는 이 임상 정보가 공유가 되지 않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흔들어댄 그 보도가 의협이 기자회견을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의협이요. 의협이라면 대한의사협회. 의사협회. 의사협회가 그 의사협회는 의사의 협회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언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우리 병원에 올지 모르는데 이 사람 진단과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정보가 매우 필요하다. 근데 지금 이 정보가 공유가 되지 않고 있다. 이걸 좀 공유해 주십시오라고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부가 공유를 해주고 싶어도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오는 임상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공유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의사분들은 시간이 지나고 확진자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진자 신규 발생자 수가 어느 정도 줄어들면 임상 정보 입력이 되고 순차적으로 공유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주 데이터가 아주 없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몇 명이라도 입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럼 정보가 틀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데이터베이스에 600건 정도의 데이터가 모인 걸로 600건의 데이터가 모였는데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 600건도 데이터가 들쑥날쑥해서 뭔가 의미 있는 그 임상 정보를 찾아내기가 좀 힘들다. 이것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차츰 좀 가공이 되고 그 품질이 좀 균일화되면서 의료 현장에서 많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가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러면은 그 정보들은 지금 가공 중에 있고 그런 이제 의료진한테 공개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이에요. 그리고 그 정부가 그 대구 경북 지역에 그 임상 정보 입력 전산 입력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이제 질본에서 말을 했는데요. 이제 뭐 시간이 조만간 이 문제는 뭐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어요. 임상 정보 부족하다, 대책을 마련해달라 할 수 있는데 뭐 정부가 다 틀어지고 정부가 지금 뭐 일선의 의사들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뭐 뭔가 이런 식의 음모론적 시각은
보수 싱크탱크를 자처하는 곳에서 할 만한 건 아니다라는 거를 저희가 점잖게 아주 예. 점잖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거 팩트 체크 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어우, 굉장히 뭐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예. 시간보다는 굉장히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되죠. 에너지가 저 사람들이 씨 부릴 때는 금방인데 이거를 검증하려면은 그거에 한 10배는 에너지가 들잖아요. 저는 굉장히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인데, 예. 뭐 이게 좀 화나요. 예. 막 씨 부리는데 뚜껑이 좀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분께서 팩트체크 요청을 하나 하셨어요. 코로나19 기간에 부부싸움이 많아졌다. 중국에서도 이혼 신청이 늘었다. 이거 진짜입니까? 팩트체크 되나요? 이거? 예, 관련 보도들이 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게 쭉 한번 서치를 해보니까 예. 중국 그 각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그냥 뭐 우리로 치면 법원 같은 예. 그 관공서에 이혼 신청하는 사례들이 늘었다.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네. 이혼 전문 변호사의 사건 수임이 늘어났다. 근데 뭐 이런 현상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아직 통계적으로 확실히 예, 입증된 그렇습니다. 건 아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근데 또 예. 재밌는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반대 사례요. 1998년에 예. 메인주라는 그 주에서 예. 눈 폭풍이 크게 와서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립이 됐는데 예. 그때 임신율이 엄청 증가했다고 합니다. 임신율이 증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안 합니까 거기는 지금? 눈 폭풍. 눈폭풍. 코로나가 아니라 눈폭풍. 98년도. 98년도. 예. 제가 이렇게 이러다가 이제 가짜 뉴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례를 참고해서 예. 이 메인주의 가족계획 지원 단체가 뭐 피임 기구도 배분을 하고 뭐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한 현상만 보고 아. 일반화를 시키는 건 좀 위험한 일이다. 그렇네요. 지금은 뭐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들 집에 갇혀 있으니까 뭐 이를테면 금슬이 좋아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부부가 좀 약간 살아본 부부들은 알아요. 오래 같이 있으면은 짜증 나거든요. 사실은 같이 따로 있다가 갑자기 늘어나면은 시간이 그러니까 뭐 굉장히 어떤 짜증나요. 집에서는 애틋함이 쌓일 수도 있고 예. 어떤 집에서는 화가 쌓일 수도 화가 있고 쌓일 수도 있고. 뭐 알겠습니다. 집집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래서 이거는 성급한 일반화를 하면 안 된다.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좀 오늘 뭐 괜찮습니다. 선정수 기자가 괜찮은 게 문제가 아니라 시청자 여러분들이 괜찮아야 시청자 됩니다. 여러분도 괜찮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팩트 체크 해주시고요. 또 다음번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정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